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합인포맥스 투자금융부 이수용 기자라고 합니다. 최근 좀 ETF 시장이 많이 핫한데, 그래서 좀 뭐 향후 평가, 전망 이런 걸 좀 들어보기 위해서 이제 전문가분들을 모셔봤는데요. 네, 한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 자산에서 타이거 ETF를 담당하고 있는 권오성입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ETF 점유율 30% ETF 자체에 포텐셜이 터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의 시장 참여가 전체적으로 한 20%가 안 됐는데, 원래 이제 10조 이상이 늘어났는데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게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지금 현재 63조의 ETF 중에서 개인들이 들고 있는 게 한 16조 수준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이제 5% 이상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25%의 비중은 아직 크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더 증가할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스마트한 개인 투자자라고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ETF의 특징이 투명하다, 보수 수수료가 합리적이다, 거래가 용이하다, 이러한 특장점을 이 스마트한 개인 투자자들이 알기 시작했고, 그래서 ETF를 많이 거래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제 9월, 10월쯤 와서 보면 요즘 또 시장도 많이 안 좋고, 올해 시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고, 이제 뭐 향후 ETF 시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으신가요? 저성장 시대, 저금리 시대에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찾고 프리미엄을 주는 것이 성장 테마와 고수익 헌팅, 이런 걸 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시장 지수는 조금 재미없다 하더라도 이 성장을 찾는 회사들, 혁신을 추구하는 회사들은 지수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테슬라나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계속 영역을 확대시키면서 성장을 계속 추구한 회사고, 또한 그 성장을 혁신으로 계속 무장을 하는 회사들이었습니다. 지수는 등락을 반복할 수 있고 현재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갖가지 이유에 의해서, 또한 이제 필요도에 의해서 어떤 조정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성장과 혁신을 추구하는 회사가 공급자와 수요자 측에서 많기 때문에 뭐 단기 부침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성장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또 ETF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테마형, 특정 섹터에 집중한 상품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미래에셋 같은 경우도 10월쯤에 좀 뭐 메타버스 ETF 같은 것도 상장이 되면서 약간 테마형 ETF에 집중을 하고 있으신데요. 뭐 일반 투자자분들이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데는 그래도 시장 수익률을 그대로 따라가는 패시브성 상품에 투자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러면서 그냥 어째 테마형 상품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 테마가 언제까지 성장할지도 잘 모르겠고, 약간 이게 부침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약간 좀 시장 수익률보다 미치지 못한가? 이런 의문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테마를 발굴을 할 때 그 테마의 특징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의 변화에 투자하는 자산이 뭔가를 체크를 하거든요. 그 아이폰이 처음 나올 때 제가 이제 아이폰을 처음 이제 했는데 제 스타일과 다르게, 그래서 한 몇 달 정도 아이폰을 쓰다가 서울역에 갔었습니다. 서울역에서 이제 표를 티켓팅하기 위해서 화면을 넘겼더니 넘어가지가 않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느낀 게, 이렇게 이 아이폰이 벌써 나의 행동을 변화를 시켰구나. 그래서 저희들이 상품을 볼 때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세상에 변화되는 그런 자산이 뭐인가, 그런 자산을 저희들이 발굴을 하거든요. 제가 대표 주수의 투자 유용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투자 환경은 이 성장을 추구하는 투자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는 그 성장하는 테마가 뭔지에 대해서 발굴해서 상품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예를 들어서 이제 전기차를 저희들이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작년 한 해 같은 경우에, 작년 1년 같은 경우에 전기차 판매가 한 5% 정도 됐지 않습니까? 글로벌 전체에서. 근데 이 5%가 10%가 되고 길거리에서 충전소가 계속 생긴다라고 하면 이 2차 전지 전기차에 대한 성장이 어떻게 보면은 좀 꺾인 거지 않습니까? 그때 되면 저희들은 또 다른 어떤 테마를 또 얘기할 것이고요. 현재는 성장이
좀 더 프리미엄을 받는 투자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네. 이 테마 투자의 유용성은 조금 더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좀 ETF 상장 관련 자료를 보다 보면서 좀 약간 궁금했던 게 이게 이제 투자자분들도 뭐 연금 지적 계좌를 통해 가지고 ETF를 투자하면서 이렇게 향후 노후 대비도 하고 약간 그러신 것 같은데 미래에셋 운용에서는 약간 이런 개인들의 자산 관리 측면에서 좀 ETF를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으신가요? 저희 상품을 보시면 아마 타이거 탑10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타이거 200과 네네. 타이거 탑10 중에 제 개인적으로는 타이거 탑10을 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타이거 200은 몇 학년 몇 반의 평균 점수, 보통 학급의 평균 점수가 보면 50점, 60점, 요 상위 그 10개의 또 평균 점수는 네네. 아마도 80점 이상은 될 거거든요. 자산 관리를 하시려면 네네. 시장 지수는 타이거 200보다는 탑10 종목 플러스 테마 ETF 이런 식으로 구성을 시켜도 괜찮은 거거든요. 또는 제 ETF 중에 글로벌 BBIG라고 있습니다. 네네네. 미국 대표 지수의 한 50% 내외를 차지하고 국면에 따른 성장력 있는 테마를 정기적으로 이제 리밸런싱하는 그 글로벌 BBIG 위주로 이렇게 자산 관리 자체를 하나 ETF로도 완성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ETF 투자자들의 대다수는 주도적인 자기 주도적인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그 개인 투자자들이 스마트합니다. 정보를 탐색을 해놓고 종목을 분석을 하고 최근에 보면 유튜브에서도 이 ETF를 비교하는 게 엄청 많아졌거든요. 운용사 입장에서 이러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좋습니다 라는 것보다는 그러한 주도적인 스마트한 투자자들이 ETF를 확실히 피킹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상품 포트폴리오를 더 다양화시키는 게 더 맞다라고 보이고 궁극적으로는 성장 혁신을 되게 많이 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산이 뭐냐,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있느냐라고 이제 글로벌 스포츠 스타한테 물었던 기사가 있더라고요. 샤킬 오닐이 대답한 답이 저는 그것이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희 투자 철학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산에 투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습관과 생활과 주위를 변화시키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산이 뭐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품 개발의 1순위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를 한번 사려고 하는 분들의 고민이 그럴 겁니다. 아마 전기차를 내가 사게 될 것이다. 맞아요. 라고. 그럼 보시면 저희들이 전기차 ETF가 또 있거든요. 그렇죠. 차이나 전기차. 그 2차전지 밸류체인은 2차전지 테마도 있고 자율주행 N 전기차도 있고 또 미국에서는 원격 의료가 허용이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허용이 안 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ETF 이 자체 상품으로 보더라도 향후 한국에서 원격 의료가 아마 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자체가 저희들 생활을 변화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국에서 괜찮은 상품도 괜찮은 테마가 뭔지도 살펴보고 있고 중국에서도 살펴보고 있고 또 한국에서 살펴보고 있는데 그 상품 개발은 아까 말씀드린 혁신성장 그거로도 보지만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지금 현재 중국에서는 이 글로벌 라인업 자체도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 원래 ETF를 안 하던 운용사들도 ETF 시장에 좀 참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지금 이제 시장에서 뺏고 뺏기는 관계가 나타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미래에셋 운용에서는 앞으로 좀 ETF 시장에 어떤 식으로 좀 접근을 해서 좀 경쟁력을 그래도 좀 잡을 수 있을지 그런 건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 시장의 경쟁은 그 국내의 ETF 운용사와 여기에 ETF 운용사의 경쟁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타이거 나스닥 100이 1조 2천억 정도 되거든요. 또 여기에 시장에도 보면은 QQQ도 아마 한 수천억 정도 매수하실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한국에서
나스닥 100을 투자하는 개인들의 자금이 얼마냐라고 보면 2조, 3조를 될 건데요. 네. 이게 경쟁입니다. 근데 이미 벌써 저희들이 나스닥 100은 그 총 보수가 QQQ보다 낮은 상황이에요. 0.0 015인가? 9인가 아마 그렇거든요. QQQ는 이거보다 좀 비싸거든요. 네. 그리고 거래 수수료가 타이거를 거래할 때는 거래 수수료만 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쪽은 거래 수수료가 아마 좀 더 비쌀 거고요. 네네. 그리고 환전 수수료를 내게 됐습니다. 개인이. 네네. 근데 타이거는 ETF 자체 내에서 환전을 하기 때문에 기관 투자의 입장에서 환전을 하게 될 거고 네네. 개인들은 ETF 바깥에서 개인의 입장에서 환전을 하게 될 거고요. 네네. 거래 관련 수반되는 비용은 타이거 나스닥 100이 QQQ보다 좀 더 낮습니다. 수익률은 대동소이할 거거든요. 이게 네네. 지수를 추종하는 ETF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역외 ETF 업자들과의 경쟁이 있을 거고 네네. 두 번째 또 한국 내부에서는 이미 네네. 타이거가 원래 시장에 보여준 그 성장으로 네네. 많은 운용사들이 테마를 하려고 할 겁니다. 맞아요. 저희들이 테마를 찾으면서 저희들은 해외에 코옥이 충분히 가능한 계열사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미국에 글로벌 X가 있고 네. 또 홍콩에 또 글로벌 X가 있고 또 일본에 또 글로벌 X가 있거든요. 인도, 베트남, 브라질에도 있습니다. 네네. 저희들의 눈은 이렇게 국내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상품 세팅을 한국 투자 ETF, 중국 투자 ETF, 글로벌 투자 ETF 기본적으로 세 가지 관점에서 네네. 만약에 상품을 내세우더라도 2차 전지 테마, 차이나 전기차, 네네. 전기차, 자율주행형 전기차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이게 완성된 어떤 상품 라인업이거든요. 근데 반도체만 하더라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네. 한국 반도체, 차이나 반도체 이렇게 네네. 기본적으로 어떤 경쟁적인 테마를 이렇게 픽업을 하면 네. 기본적으로 상품이 저희들 기준으로는 3개 또는 4개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상품 전략인 거죠. 경쟁력 있는 테마와 글로벌 라인업 이 자체가. 그럼 좀 최근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테마는 좀 어떤 게 있으신가요? 퓨처 모빌리티입니다. 저희들 ETF 자체가 퓨처 모빌리티가 있기는 하지만 그 퓨처 모빌리티 안에 웬만한 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 들어가 있을 거고, 네네. 자율주행 들어가 있을 거고, 그렇죠. 2차 전지 들어가 있을 거고, 그렇죠. 또 반도체 들어가 있을 거고, 네네. 또 신재생 들어가 있을, 환경 들어가 있을 거고. 그렇죠. 이게 이 퓨처 모빌리티만 생각을 하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테마가 다 보이는 거거든요. 내년 ETF 시장은 좀 어떻게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이제 투자자분들도 뭐 금리 인상 이런 거 다 대비하면서 좀 투자 수요가 줄지 않을까 약간 이런 우려도 살짝 있는데 지수 자체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부담감을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원래 시장에서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네네. 개인들이 또는 기관들이 대피 지수에 투자는 별로 안 했습니다. 코스피 200, 네네. 코스피 ETF 같은 경우에 기관들의 전체적인 흐름은 원래 시장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씩 팔았을 거고 그렇죠. 개인들은 대표 지수보다는 테마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 하반기도 그 숫자의 대소의 차이가 있다 뿐이지 네네. 이 흐름은 갈 거라고 보이고 저희들이 혁신 성장이 좀 긴 호흡으로 가는 테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저희들이 바라보는 이 테마가 지금 당장 시장의 어떤 대표 지수의 어떤 등락으로 영향을 받을 수는 있다 하더라도 좀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의 등락은 분명히 현재 부담스러운 상황이지만은 테마 자체는 계속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수급 측면에서도 이제 지금 뭐 60조 원 정도의 ETF에도 거기에 좀 들어올 룸이 있어서 향후에도 좀 공급자의 경쟁, 수요자의 경쟁으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더 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군요. 이렇게 좀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무님. 저도 고맙습니다. 그럼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